59번 다음 글에 A가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발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문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문의 주인공 생물학자 A가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생물학자 A는 전통적 다원주의의 반기를 들고 진화가 비약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비판했다는 거죠. 자, 선택지 1번 진화 과정은 유일하며 필연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A는 그렇지 않다, 멸종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비판했죠. 2번 진화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 A는 비약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비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3번 진화에 있어서 복잡성의 증가가 진보를 의미한다. 자, 복잡성 얘기는 제쳐두고 진화가 진보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A는 비판했죠. 진화가 진보란 생각을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화에 대한 연구는 기념비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내용이 있죠. 자, 몇 가지 주요 사건을 강조하는 주류학자들의 생각을 비판한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이 내용은 지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60번 다음 글은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지 찾으라는 거죠. 지문을 보면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여가를 누리는 것보다 노동을 통해서 가해로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호한다. 자, 이 사람을 A로 두겠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노동, 즉 추가적인 노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에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보다 여가 활동을 선호한다. 그래서 두 번째를 B로 두는 거죠. 자, A와 B,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 차이점은 A는 나머지 시간 노동해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B는 그러지 않고 여가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추가적인 노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여가 시간 중 일부를 빼앗아 노동을 시켜 공고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려는 제도는 불법적이다. B에 대한 얘기죠. B의 여가 시간을 일부 빼앗아서 공고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 그러면 A, 소득에 대한 얘기죠. 추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필자는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쓴이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차이점에 대한 얘기일까요? 차이점에 대한 불만이죠. 정부가 A 추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하고 덤비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기본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 이것이 A가 얻는 소득이죠. 여기에 대한 과세 정당화될 수 있다 하고 정부가 과세하려고 덤비니까 이런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61번 22년도 국회직 8급 문제였죠.
보기 관점에서 기억을 비판한 것을 찾으라 그러죠. 보기 생덕론자들은 언어습득이 생덕적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언어 능력은 타고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유전자적 능력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지문 보면 언어 습득에 대한 양극단 중 하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은 행동주의 입장이라는 거죠. 어린이들은 백지 상태에 태어나서 환경에 따라 언어 능력이 발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쪽 구성주의자 입장은 어린이들 매우 구체적인 내적인 지식과 경향, 생물학적 일정비를 갖고 세상에 나온다는 인지주의적 주장, 여기에 상호작용과 담화를 통해서 언어 기능을 배운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선택지 답은 몇 번일까? 5번이죠. 아이들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그 창의성 어떻게 설명할 거니 하고 물으면 행동주의자들 답변이 궁하겠죠. 62번 19년도 국회직 8급 문제였죠. 그 핵심을 비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러죠. 지문이 깁니다. 이럴 때는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각 문단, 머리, 꼬리를 보는 게 가장 쉬운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사랑이란 표현이 등장하죠. 그 다음 문단에서 보면 인정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 인정 나눔이다. 그 밑에 인정 나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나눔과 인정이 사라진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글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63번 담글이 형성화된 나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적절한 것을 찾으라 그러죠. 자, 지금 보면 하지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내 의견이죠. 4장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것 중심으로 보면 되죠. 고만 벙벙하고 만다. 사람의 키가 위로 자라는 줄 알았지 이렇게 옆으로 자라는 줄 누가 알았으랴. 그럼에도 자꾸만 점순이를 찾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점순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팔불출이죠. 64번 다음 글의 비판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 뜻이죠.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자 동물을 먹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겠죠. 2번을 보세요. 식육 생산 실상, 생산 실상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먹는 행위, 폭력적 이데올로기, 이렇게 서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비판적 사고, 이 설명과 이 지문 연결할 수 있습니다. 65번 지문글이 짧습니다. 하나의 문단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단, 머리, 그리고 꼬리를 보는 게 가장 쉬운 접근법입니다. 급기야 이 말은 끝내 소비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이다 하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소비 객체에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3번이 답이 되죠. 앞에서 읽혔던 비판적 사고 그리고 비판 여러분들이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기 바랍니다. 66번 역시 지문이 짧습니다. 하나의 문단이죠. 이럴 때는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됩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죠. 꼬리 보면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결국은
어휘력입니다. 그리고 문장 이해력이죠. 이것은 인문학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